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부산 사직구장 분위기를 한순간에 바꿔놓은 한 외국인 선수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이름부터 이제 익숙해지고 있죠. 바로 비슬리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 첫 실력 이야기보다 먼저 나온 별명이 있습니다. 미소 제온사. 보통 외국인 용병하면 강한 카리스마, 거친 제스처, 혹은 말수 적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비슬리는 부산에 도착한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인상을 남겼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웃고, 훈련장에서도 웃고, 인터뷰에서도 웃고. 그런데 이 미소가 가볍거나 형식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 선수 진짜 팀에 녹아들려고 노력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미소였다는 겁니다. 롯데 팬들이 괜히 기대하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비슬리가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젊은 선수들의 교과서가 되고 싶다. 외국인 선수의 입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건 솔직히 흔치 않습니다. 보통은 팀 승리에 기여하겠다, 좋은 성적을 내겠다 정도에서 끝나죠? 그런데 비슬리는 자신의 역할을 팀 내 문화와 분위기까지 포함해서 정의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롯데가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인 선수에게서 가장 원했던 건 단순한 성적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젊은 선수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가, 팀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임감을 보이는가.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외국인은 생각보다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슬리는 첫인상부터 이 조건에 정확히 들어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 선수단 내부에서도 비슬리에 대한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훈련 시간보다 먼저 나와 준비하고, 끝나면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고, 젊은 선수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말보다 훨씬 강한 메시지가 됩니다. 외국인 선수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젊은 선수들에게 자연스럽게 자극이 되는 거죠. 사실 롯데는 젊은 선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팀입니다. 재능은 있는데 아직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 기복이 있는 선수들, 자신감을 더 쌓아야 할 선수들. 이런 팀일수록 외국인 선수의 태도는 그 자체로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비슬리는 그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실전에서 모든 걸 증명한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야구에서 외국인 선수의 성공 여부는 첫 몇 경기보다도 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비슬리는 이미 플러스 점수를 쌓고 있습니다. 롯데 팬들이 더 반가워하는 이유는 그의 태도가 보여주기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터뷰 때만 멋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훈련장과 더그아웃에서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건 선수단과 코치진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부분이죠. 코치진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먼저 보여주고 기다린다. 이건 젊은 선수들과 가장 잘 맞는 방식입니다. 괜히 훈계하지 않고, 괜히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타입. 그래서 비슬리는 단순한 외국인 선수라기보다 팀 문화의 일부로 들어오고 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롯데가 그동안 외국인 선수에게서 아쉬움을 느꼈던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팬들의 기대감도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력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비슬리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플레이를 지향하는 선수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고 팀이 원하는 그림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건 한국 무대에 적응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KBO에서 성공한 외국인 선수들의 공통점을 떠올려보면 자기 스타일만 고집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비슬리는 바로 이 지점을 처음부터 알고 들어온 선수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무대 평정이라는 말이 완전히 과장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롯데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은 홈런 몇 개 더 치는 선수보다 팀을 하나로 묶어주고 젊은 선수들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시즌 내내 흔들리지 않는 존재.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비슬리는 그 역할을 스스로 맡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그래서 그의 한마디, 젊은 선수들의 교과서가 되겠다는 말이 단순한 멘트가 아니라 책임 선언처럼 들립니다. 이 말을 지키려면 경기에서, 훈련에서,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비슬리는 그 부담을 알고도 이 말을 꺼냈습니다. 먼저 한 가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비슬리는 팀의 모든 걸 혼자 해결해줄 슈퍼스타 타입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KBO에서 외국인 선수에게 꼭 필요한 조건은 그게 아닙니다. 혼자 이기는 선수보다 팀을 이기게 만드는 선수, 이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비슬리는 정확히 이 방향에 맞는 선수입니다. 롯데의 현재 상황을 보면 이 점이 더 잘 보입니다. 롯데는 지금 젊은 선수 비중이 높은 팀이고 라인업 곳곳에 경험이 부족한 자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런 팀에 무작정 자기 기록만 쫓는 외국인이 들어오면 팀은 오히려 더 흔들립니다. 반대로 자기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춰 움직이는 외국인이 들어오면 그 영향력은 성적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비슬리는 스프링 캠프와 연습 경기 과정에서 이미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타순이 어디든 불평하지 않고 작전 상황을 먼저 이해하려 하고 필요하면 희생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이건 말로는 쉬워도 외국인 선수에게서 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코치진이 특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게임 리딩 능력입니다. 비슬리는 경기 흐름을 빠르게 읽습니다. 지금 팀이 공격적으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한 번 숨을 고르고 가야 하는지 그 판단을 더그아웃에서부터 공유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건 젊은 선수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타석에서의 접근 방식이 롯데가 원하는 그림과 맞습니다. 초반에는 상대 투수를 관찰하고 불리해지면 억지로 당기지 않고 찬스에서는 자기 욕심보다 팀 타점을 먼저 생각하는 스타일. 이런 타자는 라인업 전체를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비슬리는 자기 역할을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선수입니다. 보통 외국인 선수들은 팀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롯데는 이미 중심을 맡고 있는 선수들이 있고 외국인에게 요구하는 건 그 중심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비슬리는 이걸 정확히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롯데 내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슬리는 라인업을 바꾸는 카드가 아니라 라인업을 안정시키는 카드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수비와 베이스 러닝입니다. 비슬리는 화려한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타입입니다. 무리한 송구를 하지 않고 확실한 타이밍에만 움직이며 실책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건 실점 하나, 진로 하나가 결과를 바꾸는 KBO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젊은 선수들이 비슬리를 보며 배우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 상황에서 굳이 욕심낼 필요가 없구나. 이걸 말이 아니라 플레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슬리는 경기장 안에서만 중요한 선수가 아닙니다. 더그아웃에서, 훈련장에서, 그리고 원정 숙소에서도 자연스럽게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구단이 외국인 선수에게 가장 바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성적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비슬리가 초반 적응에 실패하거나 기대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지금의 평가도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비슬리는 실패했을 때의 대응 방식에서도 플러스 요인이 많은 선수라는 점입니다. 부진할 때 핑계를 대지 않고 탓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더 먼저 움직이는 타입. 이건 시즌이 길어질수록 팀에 굉장히 큰 자산이 됩니다. 먼저 가장 현실적인 질문부터 해야 합니다. 좋은 태도만으로 외국인 선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KBO는 결과의 리그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팀에 헌신해도 경기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면 외국인 선수로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비슬리 역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넘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꾸준함. 한두 경기 반짝이 아니라 좋은 날과 나쁜 날의 폭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핵심입니다. 비슬리는 이 부분에서 비교적 유리한 타입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보다 팀 흐름을 먼저 보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외국인 선수들이 부진에 빠질 때를 보면 무리하게 장타를 노리거나 자기 스타일을 더 고집하거나 심리적으로 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슬리는 이와 정반대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 될 때 더 단순해지고 더 기본으로 돌아가는 타입. 이건 긴 시즌에서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팀이 흔들릴 때의 모습입니다. 롯데는 시즌 내내 순풍만 타는 팀이 아닙니다. 연패가 올 수도 있고 마운드가 무너지는 시기도 분명 옵니다. 이때 외국인 선수는 두 가지 중 하나가 됩니다. 함께 흔들리는 존재, 중심을 잡아주는 존재. 비슬리가 진짜 교과서가 되려면 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과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끝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시즌 초반에는 새 얼굴, 좋은 태도 덕분에 주목을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익숙해지고 기대치도 올라갑니다. 그때도 같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시험입니다. 실질적인 체험입니다. 비슬리가 성공한다면 롯데는 단순히 외국인 한 명 잘 뽑았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큰 변화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외국인 선수 기준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롯데는 외국인 선수,